송원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오늘 선거운동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됩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는 경기도 지역에 주로 시장을 돌고 홍준표 후보는 당협 사무실을 돌 예정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이번 경선에서 보여준 윤석열 후보의 대중정치인으로서의 자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YSDJ 이후에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줬던 그 대중정치인으로서의 자질, 오랜만에 윤석열 후보에게서 발견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또 안철수 대표가 대권 도전에 선언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어제도 수위를 넘는 견제,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격을 해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김종인 리스크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이냐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의 대중정치인으로서의 자질,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많은 정치부 기자들이 정치인이 시장을 가거나 많은 지지자들을 만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유심히 지켜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지자들과 스킨십도 하게 되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후보의 표정, 후보가 내놓는 말, 메시지 어떤 형태냐, 그 다음 지지자들이 보이는 표정, 반응,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살피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선거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나가면 진동이 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땅에 흔들림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지나가고 나면 지지율이 3에서 5%가 출렁거리는 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YSDJ 이후에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대중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를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중들 앞에서 얘기하기를 좋아했죠. 굉장히 말하는 것을 즐겼고 또 그 말하는 스타일도 굉장히 서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스킨십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이어오는 그 특유의 카리스마, 그리고 그 메시지, 간결한 메시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중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은 갖췄다. 사람을 많이 모은다라고 해서 대중정치인의 자질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람을 많이 모을 수는 있지만 대중정치인의 자질은 또 따로 있다. 대중이 열광하는 그 부분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시장이나 이렇게 많은 지지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윤석열 후보의 표정, 그걸 즐기는 듯한 표정, 굉장히 친화적으로 서스럼없이, 또 윤석열 후보가 쓰는 그 말투, 기존 정치적인 언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정치의 언어가 아니어서 실현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오히려 지지자들과의 대화를 나누는 데는 굉장히 친화적으로 비칠 수 있다. 또 스킨십도 즐기는 모습, 이런 걸 타고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타고난 뭐 자질 부분도 있을 테고요. 자신의 생활 행태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스스럼없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다. 윤석열이 대중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 맞서면서 이제 정권 교체에 기대가 몰려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개인적인 이런 대중정치인으로서의 자질까지 갖추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고 있고 지지층을 열광시킬 줄 아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이어서 대면 접촉이 좀 어렵긴 하지만 굉장한 경쟁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본선 경쟁에서 대중적인 인기, 이 부분은 상대 후보, 이재명 후보죠. 이재명 후보에 대비해서 굉장한 비교 우위를 보일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자신도 얘기를 했죠. 자신이 정치적인 언어 아직 미숙해서 많은 실언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정치라는 것을 알았다 라고 한 만큼 앞으로 실언은 줄어들고 정치 언어에 익숙해도지겠지만 이렇게 본인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본인의 자질, 그런 언어 습관도 잘 정돈해서 그대로 가져간다면 대중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살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안철수의 대권 도전, 안철수 후보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야권에서.
그 다음 안철수와 이준석이 또 저렇게 갈등 맞부딪히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종인, 이준석 좀 야권에서 이번 대선판에서는 좀 배제시킬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정말 협력도 필요하고 일정 부분의 견제도 필요합니다. 정치 현실이죠. 그 다음 김종인, 이준석도 마찬가지로 저도 송은재 TV를 통해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비판을 했지만 이준석, 김종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장점도 가지고 있다. 이 대선에서 김종인과 이준석을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왜 안철수와 이준석이 이 대목에서 부딪히느냐? 안철수가 이 시점에 대권 도전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고 나면 이번 달 말까지는 최소한 컨벤션 효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대선 후보에게 집중될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시점에 대권 도전을 선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야권 대통합이라고 하지만 정치 현실적으로는 협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치적 협상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협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정치적 존재감이거든요. 두 자릿수 지지율로 갈 수 있느냐? 이게 관심이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도 그걸 계산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시점에서 대권 도전을 선언을 했고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견제에 나섰다. 이제 뭐 말들이 굉장히 수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와의 협력을 내세운 그런 거간꾼들, 당내 거간꾼들에 대해서 일벌백계 하겠다라고 하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걸 되받아서 이준석은 내일이면 끝날 대표다. 내일이면 끝날 당대표가 무슨 권한으로 일벌백계 하느냐. 또 이렇게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김종인과 이준석의 안철수에 대한 대응은 문제가 있는 것은 적정한 수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판에서 경쟁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위를 넘어서게 되면 정치적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개인적인 감정일 뿐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난 재보궐선거를 또 끌어와서 그 당시에 당내에서 안철수와 부하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거간꾼들이 또 생겨나면 일벌백계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서는 것은 그동안 이준석의 발언들, 안철수에 대해서 출마할 줄 당연히 6개월 전부터 나는 알았다. 완주하지 못할 것이다.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감정,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계산, 냉정한 계산으로만 움직이느냐? 절대 아닙니다. 개인적인 감정, 네 편, 내 편, 전혀 정치에, 지금 야권 전체에, 국민의힘,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고 있다고 하는 수위를 넘는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문제인 겁니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서울과 부산시장 압승을 거둔 그 즐거운 시간에 안철수 후보가 당시 이런 말을 했죠. 야권 대통합으로 이런 성과를 거뒀다. 그러니까 김종인이 바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날 안철수 보고 건방지다라고 했습니다. 건방지다라고까지 한 것은 어느 선을 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드러났다고 하는 겁니다. 재보궐선거 그 경선 과정에서도 김종인은 계속해서 개인적인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면서 안철수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난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거 누구의 공입니까? 야권 통합의 공이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을 하나로 엮어낼 수 있는 야권 통합 아닙니까? 그 주역은 누가 뭐래도 오세훈이고 안철수고 또 거기에 김종인과 이준석도 나름의 몫을 한 것이죠. 모두가 축하하고 모두가 성과를 나눠야 될 그런 부분을 정도 이상으로 서로 비난을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이제 대선 후보가 뽑히고 나면 그 대선 후보가 정해주는 대로 당무 우선권이 있으니까 당무 우선권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국민의힘 당헌 104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면 대선 후보가 당무에 관한 모든 결정할 우선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갖고 있는 당대표로서의 권한이 대선 후보가 원할 경우에 당무 우선권을 내세워서 모두 당무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또 6월 지방선거 공천권
대선 후보가 원할 경우에 모두 대선 후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선 후보가 당대표의 권한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도록 당헌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안철수가 또 대권 도전도 선언했으니까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알겠는데 너무 그 수위를 계속 넘어서고 있다. 개인적인 감정까지 개입이 되면서 전혀 야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앞으로 안철수와의 협력, 야권 통합, 그 다음 이준석, 김종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너무 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 제가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정권 교체의 열망, 그 국민들의 정권 교체의 열망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지난 재보궐선거에서도 충분히 자신이 알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권 교체를 우선하겠다. 수도 없이 얘기해 온 만큼 야권 대통합을 안철수 후보가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고요. 이준석과 김종인, 이번 대선에서 배제하지 않아도 내일 선출되는 대선 후보가 이준석과 김종인을 제어하면서 이준석과 김종인이 갖고 있는 장점, 김종인의 그 선거판에서의 그 기획 능력, 전략,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이준석이 갖고 있는 청년층에 어필할 수 있는 이준석의 능력,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 얼마든지. 수위를 넘는 부분은 대선 후보가 얼마든지 견제,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미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어제 이야기를 했죠. 반대장동 게이트 연합을 만들자. 과거를 묻지 말고 과거를 모두 털고, 이거 당내 같이 경쟁했던 후보들을 보고도 하는 이야기죠. 지역과 계층을 모두 떠나서 문재인과 이재명, 문재명으로 이어지는 저 부패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서 모두 하나로 연대하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굳이 적극적으로 단일화니 공동정부니 이런 얘기는 윤석열은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안철수에 대해서 결례고 안철수가 이것에 대해서도 불쾌한 감정을 이미 드러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홍준표나 유승민 후보였죠. 그건 야권 대통합 차원에서 크게 올바른 방향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안철수 후보와는 어떤 형태로 연대할 것이냐, 수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방법은 내일 대선 후보가 뽑히고 나면 한동안 컨벤션 효과를 누리면서 그 과정에서 안철수의 정치적 존재감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연대의 방식은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윤석열 후보의 말처럼 야권 대통합을 해야 한다. 안철수도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해야 한다. 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 정치상 국민의힘 내부에서 안철수에 대해서 협력과 견제 모두 정치 현실상 필요합니다. 문제는 겉으로는 협력을 강조하고 견제가 꼭 필요한 부분으로 그것은 한정되어야 된다. 제한되어야 한다. 내일 선출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야권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고맙습니다.